안녕하십니까.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일장 스캐너를 결정하는데요. 스캐닝의 개념이나 원리, 그리고 스캐닝 방식과 그리고 스캐닝 방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스캔 데이터의 유형 및 특징, 그리고 스캐닝 방식을 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게 되고요. 2장에서는 대상물을 스캔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스캐닝을 준비하고 스캐닝을 설정, 그리고 스캐닝을 해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대상물을 스캔해서 만들어진 그 스캔 데이터를 우리가 그 노이즈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보정을 하는 방법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캐너 결정하기입니다. 3D 스캐닝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2D 스캐닝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실제로 인쇄용 프린터처럼 스캐너도 기존에도 문서를 직접 스캐닝을 해서 내가 문서를 보관한다거나 그 문서를 활용한다거나 그런 것들 많이 해오셨을 텐데요. 역시 3D 스캐너도 우리가 직접 모델링을 할 수도 있지만 직접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 스캐너를 통해서 또 그 좌표를 얻어서 모형을 만들어 보고 또한 역설계를 해서 내가 다른 것들과 그 비교를 해가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D 스캐닝은 특정 대상물부터 특정 정보, 문자, 모양, 크기, 위치 등을 얻어내는 것으로서 3차원 스캐닝은 특정 대상으로부터 3차원 좌표, 즉 X, Y, Z 값을 읽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스캐닝 과정은 3차원 좌표를 측정하기 위해 피측정물의 측정 준비부터 최종 3차원 데이터의 생성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3D 모델로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 생성된 3D 모델을 최종적으로 3D 프린팅 또는 머시닝으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3D 스캐닝 과정인데요. 3D 스캐너를 통해서 그 조형물을 스캐닝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후처리를 통해서 3D 모델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모델링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라든가 또 모델링을 내가 좀 잘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물체를 내가 꼭 출력을 해보고 싶다 한다면 3D 스캐너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시겠죠. 다음 스캐닝의 원리는요. 물체를 스캐닝한 이미지들을 하나의 좌표계로 합친 후 정렬된 여러 데이터 세트를 하나의 데이터로 합하여 3D 모델링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 스캐닝의 원리 중에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에는 직접 접촉을 통한 좌표를 획득하는 방법과 비접촉으로 획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D 프린팅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3D 스캐닝은 비접촉식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물체의 스캐닝 이미지를 받아서 정렬 및 정합을 하고 머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3D 모델링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이 그 접촉을 통해서 좌표를 얻어내는 방법과 비접촉으로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방법에 따른 여러 가지 3D 스캐닝 방식이 있습니다. 그 3D 스캐닝 방식의 첫 번째로 접촉식 3D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 접촉식 3D 스캐너는 대표적으로 CMM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대상물의 표면과 직접 접촉을 하는 터치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좌표를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그 터치 프로브라는 것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투명하거나 거울과 같이 전반사가 일어난다거나 또 표면 재질로 인해서 난반사가 일어나는
그런 단단한 피 측정물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치 프로브를 이용해서 한 점 한 점 찍어가면서 직접 찍어가면서 우리가 좌표를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획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그 터치 프로브를 이용한 접촉식 그 3D 스캐너 같은 경우는 외관이 복잡할 경우는 우리가 그 피 측정물을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점의 개수가 많아야 되고 실제로 그 복잡한 부분을 그 터치 프로브가 들어가서 직접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리고 그 피 측정물이 쉽게 변형될 만한 고무성질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직접 터치를 하게 되면 부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직접 접촉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터치 프로브가 그 대상물의 그 표면에 손상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그 조형물을 우리가 터치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점점 찍어가면서 우리가 좌표를 얻어내는 그런 방식이 대표적으로 접촉식 3D 스캐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방식에는 CMM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 관련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 중에 비접촉식 3D 스캐너가 있는데요. 그 비접촉식 3D 스캐너에는 몇 가지 스캐너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TOF 방식의 레이저 3D 스캐너입니다. TOF 방식은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식이라고 해서 펄스 레이저를 사용해서 레이저의 펄스가 레이저 헤드를 출발해서 대상물을 투사하고 반사하여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최종적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형태로 만드는 3D 스캐너입니다. 공식으로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형태로 해서 직접 그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좌표를 얻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 방식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피 측정물을 둘러싸고 있는 외관을 스캔을 해야 합니다. 장점으로는 먼 거리의 대형 구조물 측정에 용이합니다. 큰 건물 같은 그런 건물을 우리가 스캔을 할 때 다른 방식보다는 이런 그 TOF 방식의 펄스 레이저를 이용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의 3D 스캐너를 이용을 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건축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단점으로 측정 정밀도가 낮아서 작은 형상이면서 정밀한 측정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펄스 레이저를 특정 대상물에 주사를 하게 되고 그 주사된 그 펄스 레이저가 특정 대상물에서 투사해서 반사해서 돌아오는 것을 수강부에서 측정을 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측정하는 3D 스캐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 기술이 스마트폰에서 빠져 있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에 이런 TOF 방식의 그런 카메라가 포함이 돼서 3D 스캐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접촉식 3D 스캐너 중에 레이저 기반 삼각 측량 3차원 스캐너가 있습니다. 레이저 기반 삼각 측량 3차원 스캐너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인 형태의 레이저를 측정 대상물에 주사하여 반사된 광이 수광부, CCD나 CMOS 같은 수광부의 특정 셀에 측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라인 타입의 레이저이기 때문에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점의 개수가 TOF보다는 많아서 역설계도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측정 도중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점 면적을 스캔하기 위해서는 턴테이블 같은 그런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난반사와 또 전반사가 일어나는 그런 표면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레이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레이저를 흡수한다거나 레이저의 스팟이 찍히지 않는 그런 그 표면을 가지고 있는 측정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레이저, 라인 형태의 레이저가 그 측정 대상물에 주사가 되고 주사된 그 레이저가 대상물에서 반사가 된 그 레이저를 소강부 CCD나 CMOS 측정부에서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것을 삼각 측량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3차원 스캐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패턴 이미지 기반의 삼각 측량 3차원 스캐너입니다. 패턴 이미지 기반 삼각 측량 3차원 스캐너는 이미지 생성 장치로 패턴 광을 통한 삼각 측량법으로 3차원 좌표를 계산합니다. 광 패턴을 바꾸면서 초점 심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한꺼번에 넓은 영역을 빠르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대용으로도 개발이 용이하죠. 그래서 핸드헬드 스캐너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그 휴대용으로 쓸 수 있는 스캐너들을 만들기에 용이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역시 유리나 그 거울 등의 표면 같은 경우를 측정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역시 패턴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그 전반사나 난반사가 일어나는 표면에는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측정을 위해서는 특수 코팅이 필요하게 됩니다. 패턴 생성기에서 광 패턴을 그 아래 그림처럼 측정 대상물에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 그 주사된 그 광 패턴이 측정부를 통해서 측정이 되고 측정된 광 패턴을 삼각 측량을 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3차원 데이터를 얻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비접촉식 그런 3D 스캐너가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외에 3차원 스캐너는 백색광 및 광 이상 간섭법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반도체 산업에서 많이 쓰이고요. 고정밀용 나노미터 분해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스캐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조금 친숙한 그런 스캐너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의료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3차원 스캐너로 CT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뭐 골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직접 찍어보는 엑스레이 외에 또 CT 촬영이라는 걸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CT 그 촬영처럼 의료 영상을 통해서 3차원을 복원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CT라는 스캐너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접촉식 그 3D 스캐너 중에 광 패턴 방식이나 라인 레이저 방식에서 삼각 측량이라는 법을 이용을 해서 대상물의 좌표를 구하는 게 있는데요. 그 삼각 측량법은 실제로 우리가 그 그림을 보시면 대상물에 레이저 빔의 한 점이 형성될 때 레이저 헤드 측정부 대상물 사이에 삼각형 A, B, C가 형성되고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거리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측정 대상물에 형성된 라인 혹은 면 형태의 수많은 레이저 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삼각형을 형성하고 이에 대해서 좌표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 3D 스캐닝의 개념과 또 적용 가능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접촉식 방법과 비접촉식 방법에 대한 그런 적용 가능한 스캐닝 방식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스캔 데이터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스캔 데이터의 유형에는 점군, 폴리라인, 그다음에 삼각형 메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점군,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광 패턴 방식 및 레이저 삼각 측량법으로 측정된 무작위 데이터를 말합니다. 측정 점 사이에는 위상 관계가 없이
측정된 점들이 별도의 정보 없이 무작위로 데이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측정된 점군 데이터는 이웃하는 세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 메쉬와 STL 생성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에는 노이즈나 그다음에 측정이 되지 않는 비측정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처리 작업이 꼭 필요한데요. 필터링이나 보정, 정합, 병합 등 그런 후처리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3차원 곡면 형성을 위해서 점군으로 자유곡선을 생성하게 되고 이러한 연속 곡선으로부터 곡면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스플라인 등 파라메트릭 수식을 이용해서 이러한 자유곡면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래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점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자유곡선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 자유곡선을 만든 자유곡선으로 연속곡선을 이용을 해서 자유곡면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폴리라인입니다. 폴리라인은 라인 레이저의 점들이 서로 연결된 폴리라인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폴리라인도 결국 그 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점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폴리라인도 필터링이나 페어링을 거친 다음에 바로 삼각형 메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3D 프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폴리라인은 자유곡선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라인 레이저 타입의 스캐너에서 생성된 폴리라인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의 폴리라인은 수십 개의 수백 개까지 점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형 메쉬라고 해서 트라이앵글러 메쉬가 있습니다. 점군 또는 폴리라인을 가장 쉽게 3차원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세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고 면에 색을 입혀서 STL로 변환하고 3D 프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메쉬에는 하지만 불필요한 점들이랑 노이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필터링과 보정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점군 데이터로부터 곧바로 생성된 삼각형 메쉬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메쉬 데이터 안에 그런 불필요한 또 점들이나 노이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 메쉬 같은 경우는 필터링이나 보정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스캔 데이터의 유형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런 스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스캐닝 방식 같은 경우는 측정 대상물이나 적용 분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측정 대상물이 어떤지 또 적용 분야가 어디에 쓰는지를 확인을 하고 적절한 스캐너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측정 대상물 같은 경우는 측정 대상물이 투명하거나 유리와 같은 소재이면서 표면 코팅을 할 수 없다면 접촉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앞에서 접촉식은 CMM 방식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 CMM 방식을 이용을 해서 투명하거나 유리와 같은 소재 같은 경우를 우리가 표면 코팅을 할 수 없는 그런 재질들 같은 경우는 직접 접촉을 해서 그 데이터를 얻어내는 방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측정 대상물 같은 경우는 그 CMM 방식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표면 코팅이 만약에 가능할 경우에는 광을 기반으로 하는 접촉식, 비접촉식 측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촉 측정 대상물이 쉽게 변형될 경우에도 비접촉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그 쉽게 변형되는 부분들을 접촉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불완전한 좌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접촉식 그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얻어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OF 방식의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원거리 대상을 측정할 때는 우리가 TOF 방식의 스캐너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축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같은 큰
구조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스캐닝을 하기 위해서는 TOF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상물이 커도 만약에 일부만 스캔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동식 스캐너로도 충분히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동식 스캐너 같은 경우는 정밀도가 낮기 때문에 미리 그 스캐너의 정밀도를 확인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상물을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대상물의 그 내부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CT 같은 특수 스캐너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 분야에 따라 그런 스캐닝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 산업용 스캐너 같은 경우는 매우 고가이면서 정밀도가 우수하고 측정 범위가 비교적 커서 머시닝을 통한 가공품 검사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싸고 고가이고 정밀한 그런 스캐너이기 때문에 이런 그 산업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겠죠. 그리고 3D 프린팅용 스캐너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 자체의 가공 정밀도가 좋다고 한다면 크게 정밀도가 높은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용은 저가형으로 아니면 또 최종 제품 개발용으로는 고가형을 사용하시는 게 유리하죠. 그리고 여러 번 측정해야 하며 측정 시간이 중요한 경우 광 패턴 방식의 고속 스캐너가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측정 대상물에 따라 또 적용 분야에 따라서 그런 적절한 스캐닝 방식과 선택을 하고 데이터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스캐너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내게 되면은 이제는 대상물을 스캔하게 됩니다. 이 장에서 대상물을 스캔하게 되는데요. 자, 스캐닝을 하기 위해서는 스캐닝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캐닝 준비에는 측정 대상물의 표면 상태와 크기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측정 대상물의 표면 상태는 라인 레이저 방식에서는 레이저가 측정 대상물의 표면에 잘 주사가 되고 그 초점이 잘 맺혀야 하며 CCD나 CMOS 방식의 카메라에서 측정 대상물의 표면에 맺힌 레이저 스팟을 잘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레이저 스팟을 잘 읽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였죠? 앞에서 대상물 중에 표면이 투명하거나 거울과 같이 전반사가 일어날 때 측정 방식을 바꾸거나 표면 처리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표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백색 파우더가 들어있는 그 액체 스프레이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액체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파우더가 여러 가지 입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더의 입자가 클 경우에는 측정 오차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측정 정밀도를 고려해서 파우더를 코팅제를 선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표면 재질에 따른 난반사 시 주변 밝기 조절로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그 투명하고 반사가 되는 그런 이제 표면을 가진 구조물을 우리가 라인 레이저로 측정을 해야 된다면 그 스팟이 잘 읽혀야 하기 때문에 코팅 스프레이 안에 들어있는 파우더를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아래 여러 군데를 뿌리게 돼서 불투명한 무반사 표면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그 레이저 스팟이 잘 찍히고 그 레이저 스팟을 잘 읽어서 우리가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캐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측정 대상물의 크기인데요. 피측정물이 측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측정 방식을 바꾸거나 여러 부분을 측정해서 데이터를 생성해야 합니다. 데이터 생성 시에 원활한 정합 및 병합을 위해서 중첩된 표면을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내가 원하는 곳만 몇 군데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정합과 병합을 하기 위해서 중첩된 여러 그 자리를 직접 표면을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표면이 복잡하거나 중요할 경우에는 측정이 잘 되는 위치에서 실시를 해야 합니다.
산업용 고정밀 라인 레이저에서 측정하는 방법에는 그 치수 정밀도가 높은 그런 정압용 마커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3개 이상의 중첩되는 볼 형태를 대상물에 고정시켜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압용 볼을 포함하는 측정 고정구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은 정압용 볼이 피측정물에 부착되지 않아서 더 많은 부분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압용 볼을 피측정물에 부착하는 그런 부가 과정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측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 패턴 혹은 라인 레이저 방식의 이동식 스캐너에서는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으로 정압할 수 있는 기능이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에 정압을 할 수 있어서 저가형 스캐너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닝 준비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앞에서 보신 표면 상태가 고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측정 대상물의 크기가 꼭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스캐닝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스캐닝 준비가 끝나게 되면 스캐너에 스캐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캐닝 설정에는 스캐너 보정과 그 다음에 조도, 그 다음에 측정 범위, 그리고 스캐닝 간격 및 속도 설정이 있습니다. 스캐너 보정을 보시면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스캐닝 시작 전에 주변 조도 및 이송 장치의 원점 설정 등의 보정을 해야 합니다. 보통의 스캐너는 자동 보정 기능이 있어서 매뉴얼을 숙지해서 보정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도, 일루미네이션, 밝기 조절이죠. 그래서 측정 방식에 따라 주변 밝기 조절로 스캐너의 조도와 카메라의 노출 정도를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방식이나 광 패턴 방식은 너무 밝은 빛이 있으면 표면 투사된 레이저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두울 경우에는 그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서 빛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측정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출 정도를 잘 제어를 해서 우리가 스캐닝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측정 범위. 스캐너 설정의 측정 범위는 측정 대상물이 클 경우에는 측정 영역을 미리 설정해 놓고 이런 측정 경로를 통해서 측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측정 대상물에 큰 단차가 존재할 경우에는 카메라 초점 심도 밖으로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경로 설정 시에 측정 방향으로 시작과 끝점 그리고 레이저 광의 진행 방향으로 초점 심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가형 스캐너에는 턴테이블이 사용되어 자동으로 전면 측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스캐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턴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그런 돌려가면서 전 면적을 스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동식 스캐너인 경우에는 별도의 측정 영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영역의 이동 속도를 고려해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캐닝 간격 및 속도 설정인데요. 스캐닝 간격은 라인 레이저 스캐너는 연속된 2개의 레이저 빔 라인에 대한 간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형상을 가진 면을 스캔할 때는 많은 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스캐닝 간격을 넓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턴테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에서는 회전량을 조절하면서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복잡한 면을 스캔할 때는 스캐닝 간격을 좁게 설정해서 가능한 많은 점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지만 정확한 복원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복잡한 면 같은 경우는 스캐닝을 그냥 간단하게 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를
복원하기가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잡한 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능한 많은 점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복원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 설정인데요. 스캐닝 점의 개수를 조절하면서도 함으로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측정 대상물의 외관, 복잡도에 따라서 속도를 상대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턴테이블 같은 경우를 이용할 때도 턴테이블을 회전하는 그런 간격을 조절하면서도 그 간격을 속도를 설정을 해서 조금 더 느리게 측정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설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스캐닝이 준비가 되고 스캐너가 설정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스캐닝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캐닝을 실시하는 거에는 또 스캐너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턴테이블과 또 아니면 라인 레이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직선 이송 방식에서 측정할 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턴테이블을 이용한 측정을 할 때는요. 미리 설정된 자세에서 턴테이블이 돌아가면서 측정이 됩니다. 측정 자세는 현상의 복잡도 그리고 크기, 원하는 측정 영역에 따라서 한 개 혹은 여러 개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 데이터는 잡음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보정 과정을 통해서 필터링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턴테이블을 이용해서 상세 측정을 하는 과정은 한 번에 360도를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턴테이블의 회전을 통해 전면을 측정을 하고 레이저 및 카메라가 상향 조정되면서 다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뒤에 그림을 먼저 보시게 되면 턴테이블을 이용한 상세 측정 과정 모습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측정 자세에서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카메라의 높이 1번에서 먼저 측정을 하고 또 카메라를 높이 2번으로 이동을 시켜가면서 상세 측정을 해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스캔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라인 레이저 방식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직선 이송 방식의 측정입니다. 측정 대상물을 정반이라고 하는 베이스에 고정을 시키고 스캐너가 이송을 하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완전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측정 대상물을 여러 번 측정하게 됩니다. 다음 측정을 위한 회전축 방향으로의 이송 거리는 라인 레이저의 길이 및 측정 데이터의 중첩 영역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캐너를 통해서 우리가 스캐닝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적절한 그런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스캐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캐닝을 실시하게 되면 그 스캐닝을 실시한 후에 얻어지는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의 유형으로 봤을 때 점군이라든가 폴리라인 그리고 삼각형 메시가 있었는데 그런 데이터 유형과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측정 자세, 앞에서 보신 그런 턴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자세로 측정된 데이터는 스캐너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보통 점군의 형태로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군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한 표준 포맷이나 스캐너 자체 프로그램의 전용 포맷으로도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군은 실제로 여러 가지 스캐너들이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스캐너로 표준 포맷이나 그다음에 전용 포맷을 우리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포맷에는 기본적으로 각 점에 대한 X, Y, Z 좌표를 포함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STL 파일과 같이 법선 벡터, 그다음에 색깔 정보, 이웃하는 점과의 위상 정보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점군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한 표준 포맷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표준 포맷에는 XYZ 데이터와 IGES 데이터, 그 다음에 스텝 포맷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XYZ 데이터 포맷은 가장 단순하고 각 점에 대한 좌표값이 X, Y, Z 값을 포함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IGES 포맷은 최초에 만들어진 표준 포맷으로 형상 데이터를 나타내는 엔터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 그리고 선, 원, 자유곡선, 자유곡면, 그리고 트림 곡면, 그리고 색상, 글자 등 3차원 모델의 거의 모든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파일, 스텝 포맷. 스텝 포맷은 IGES의 단점을 극복하고 제품 설계에서 생산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용 CAD, CAM 소프트웨어에서 표준 파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스캐너에서도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텝 파일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델링 프로그램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퓨전 360이라든가 이런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표준 파일인 스텝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스텝 파일 가지고 다른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스텝 파일을 넘겨주게 되면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도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 파일을 그 모델을 같이 수정도 하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실기 시험에서 공개 도면을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중에 저장하는 파일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스텝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스텝 파일 같은 경우를 다른 데서 이용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감독관이라든가 시험 감독관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텝 파일을 우리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파일은 대부분의 상용 프로그램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장까지 우리가 대상물에 대해서 우리가 스캔까지 다 해보고 그런 스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스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내면 그 데이터 안에는 노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려져 있는 부분이라든가 실제로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스캔 데이터를 보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먼저 스캔 데이터를 정압이나 병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정압은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개별 스캐닝 작업으로 얻어진 점 데이터들이 합쳐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최소 3개 이상의 정압용 고정구 및 마커 등을 사용해서 동일한 정압용 볼들의 중심을 서로 매칭시켜서 하나로 합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군 데이터 자체로 중첩되는 특징 형상들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일치시킴으로써 정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합이 있는데요. 병합은 정압을 통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서로 합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정압을 통해서 같은 좌표계로 통일된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중첩되거나 불필요한 점의 개수를 줄여서 데이터 사이즈를 줄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 파일 사이즈가,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 커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합을 하고 그 정합된 데이터를 병합을 통해서 데이터 사이즈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정합과 병합을 통해서 만든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보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보정하는 과정이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보정, 페어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리닝엔
스캐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그 스캐너에는 자동으로 아니면 수동으로 필터링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크롭 툴, 브러쉬 툴을 이용을 해서 직접 그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다거나 또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메꾼다거나 구멍이 난 부분들을 메꾼다거나 그런 필터링 기능들을 그런 대부분의 스캐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 필터링하는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얻어내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데이터 클리닝 전과 후가 많이 달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별로 돌려가면서 우리가 그 스캐너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필터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이즈를 제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깨끗한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클리닝이 끝나게 되면 정압 전후로 중첩된 점의 개수를 줄여주는 필터링과 그다음에 측정 오류로 생긴 불규칙하게 형성된 점을 수정하는 스무딩 기능을 통해서 보정을 하는데요. 그거는 스캐너마다 또 달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캐너를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스캐너를 결정할 때도 이런 그 기능들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스캐너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가형이라고 해서 꼭 이런 그 기능들이 빠져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 스캔을 해야 되는 대상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서 그 스캐너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잘 숙지를 하고 그 숙지가 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페어링이 있는데요. 데이터 페어링은 형상 수정과 삼각형 메쉬 생성 법칙에 따라 이런 그 페어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형상 수정은 페어링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점을 제거하고 다양한 오류를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삼각형 메쉬를 만들고 3D 프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이 되지 않아 움푹 패인 형상 같은 경우는 패치와 같은 툴을 이용해서 주변 점들을 연결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각형 메쉬 생성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삼각형 메쉬를 생성하는 법칙에는 점과 점 사이 법칙이라고 해서 삼각형은 꼭지점을 항상 공유해야 한다 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상에서 삼각형이 서로 교차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각형들끼리 서로 겹치거나 구멍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데이터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삼각형 메쉬 생성 법칙을 이용을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삼각형들이 그 점이 따로 그 선에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그림은 그 삼각형을 보시면 삼각형의 꼭지점이 그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한 삼각형의 그 선에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삼각형 메쉬 생성 법칙에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그 공간상에서 삼각형이 서로 교차하지 않아야 하는데 삼각형이 겹쳐져 있죠. 그리고 아니면 이게 그 깨져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가 삼각형이 겹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깔의 삼각형과 빨간색 색깔의 삼각형이 같이 겹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삼각형이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삼각형이 구멍 나 있는 모습, 되어 있는 것은 3D 프린터에 만약에 이 STL 파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올려지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할 수 없다고 나오고요. 그 STL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오류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모델링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그 구멍이 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찾아서 그 보정을 하실 수가 있지만 스캐너로 우리가 스캐닝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스캐닝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보정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페어링 작업에는 이 밖에도 삼각형 메시 생성 법칙에 위배된 오류들을 자동이나 수동으로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상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면의 방향을 바로 잡는 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삼각형에 노드를 추가해 작은 삼각형으로 만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페어링 작업까지 완료가 되면 그 아래 그림에서처럼 삼각형의 메쉬 데이터가 좀 많이 부드럽고 바로 출력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D 프린터를 설정하는 선택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 선택한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스캐닝 데이터를 얻어내게 되면 그 스캐닝 데이터를 잘 보정을 해서 매끈한 그런 면을 가진 그런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를 가지고 출력을 하기 위해서 3D 스캐닝을 할 때는 3D 스캐닝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잘 익숙하게 만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고, 또 스캐너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 발전은 많이 했지만 3D 프린터보다는 가격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3D 스캐너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3D 스캐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까운 메이커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곳들을 방문하셔서 3D 스캐너가 있는 곳에서 스캐닝을 하고 스캐닝한 데이터 파일들을 역설계를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3D 스캐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3D 스캐너 제품 스캐닝 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패턴 이미지 기반의 삼각 측량 3차원 스캐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2번 한꺼번에 넓은 영역을 빠르게 측정할 수 있다. 3번 휴대용으로 개발하기 용이하다. 4번 광 패턴을 바꾸면서 초점 심도 조절이 가능하다. 패턴 이미지 기반의 삼각 측량 3차원 스캐너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가 정답이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레이저 기반 삼각 측량 3차원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라인 형태의 레이저를 특정 대상물에 주사해서 반사된 강이 수강부의 특정 셀에 측정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패턴 이미지 기반의 삼각 측량 3차원 스캐너에서는 한꺼번에 넓은 영역을 빠르게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휴대용 그런 핸드헬드 그런 스캐너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부분을 나누어 스캔할 때 스캔 데이터를 정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입니다. 1번 정합용 스캐너, 2번 정합용 마커, 3번 정합용 광원, 4번 정합용 레이저입니다. 앞에서 정합과 병합에 대한 내용들 확인하셨었죠? 네, 정합용 마커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 번의 측정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정합이라고 하고요. 그 정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합용 볼 마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3D 스캐너 타입은 물체 표면에 지속적으로 주파수가 다른 빛을 쏘고 수신 광부에서 이 빛을 받을 때 주파수의 차이를 검출하여 거리값을 구해내는 방식.
1번 핸드헬드 스캐너, 2번 백색광 방식의 3D 스캐너, 3번 변조광 방식의 3D 스캐너, 4번 광삼각법 3D 레이저 스캐너. 네, 변조광 방식의 3D 스캐너가 정답이죠. 물체 표면에 지속적으로 주파수가 다른 빛을 쏘고 소신 광부에서 이 빛을 받을 때 그 주파수의 차이를 검출해서 거리를 구하는 방식이 변조광 방식의 3D 스캐너입니다. 여기에서 1번의 핸드헬드 방식의 스캐너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물체에 조사하여 반사광을 인식하여 그 반사각과 도달 시간에 의해 계측하는 것으로 광삼각법의 원리를 이용한 그런 방식의 스캐너입니다. 저가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백색광 방식의 그 스캐너 같은 경우는 대상물에 특유의 패턴광을 투영하여 투영된 영역의 변형 형태를 파악해 데이터를 얻는 방법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 제품 스캐닝 관련한 그 3D 스캐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적절한 스캐닝을 선택을 하고 스캐닝하는 방법과 스캐닝 데이터를 얻은 데이터를 보정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그 기능사 필기 시험에서 스캐닝 관련된 문제가 대략 한 서너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3D 스캐너 관련된 내용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넙스 모델링에 관련된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